사실 저 혼자만의 힘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변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에 대한 문제는 사회 구성원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픔을 전 알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발로 뛰어서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작은 변화라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저 가수 나태주라고 합니다. 아, 네, 여기는 경기고양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네. 자문을 좀 여쭙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뭔가 저와 함께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뭔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리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안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고양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정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고양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조사팀 정희윤 상담원입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유형으로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가 친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런, 그게 그냥 기본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를 신고 못하고 모든 결정권은 그 학대를 하고 있는 그 부모님한테 있다라는 거, 그게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사실 2019년도에 이제 그 신고 들어온 거를 봤는데 77%가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학대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럼 신고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부모님이 모두 학대하시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일 신고를 본인 스스로 아이들이 신고하는 퍼센트가 조금 더 높고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사실 소리로나 뭐 이런 걸 보지 않으면은 뭔가 즉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집안 간의 담벼락이 높아서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윗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예전보다는 더 신고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당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팜플렛 내용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 그리고 성학대 이렇게 네 가지를 보기 때문에 큰 범주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은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체벌과 훈육법으로 통해서 아픔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장해가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 그루밍에 대해서 전 사실 최근에 알아가지고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되게 정신적으로 피해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100%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유형력을 행사해서 이제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외상이 남기 때문에 타인이 신고라도 할 수 있는데 그루밍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정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TV를 보는 것은 나쁜 행동이고 그건 맞아야 하는 행동이야 라고 해서 부모가 만약에 체벌을 했다. 그럼 아이는 나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알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학대 행위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채로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친구들하고 뭔가를 얘기해서 뭐 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체 사회 인식 자체가 변화가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나요? 이제 뭐 아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화가 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거는 뭐 제3자나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통계로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거죠. 개선 방안은 사실은 인식 궤도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이런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인식 궤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의 집안 가정 생활이 분명하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 친구들한테 일깨워줘야지 분명 그 친구들도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든지 하겠네요. 인식 개선이라든지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또 타인들이 봤을 때 또 자신 있게 뭔가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 이건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 뭐 매뉴얼이나 아니면은 뭐 공익 광고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 방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학대다, 이러한 부분 학대가 애매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볼 수 있는 매뉴얼적인 게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생겨야겠네요, 진짜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전단지 같은 거 봤잖아요, 저희가. 뭐 길을 가다가 봤든 아니면 집 안에 집 이제 문에 꽂혀 있든 전단지 받으면은 받자마자 5초도 안 돼서 버려버려요. 사실 팜플렛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싶지만은 그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일상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메모리얼을 통해서 이게 실생활에 많은 분들께서 맞다 아동학대 뭔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한 인식이 일단은 인식 개선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노트 아니면 핸드폰 그립톡 같은 거라든지 평소에 내가 가지고 다니는 또 편하게 볼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울 수 있는 접근성에서 가장 편리한 그냥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의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팜플렛도 다 항상 한 사람당 하나씩 갖고 다니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되게 가슴이 아픈데 오히려 이런 거를 되게 함축적으로 이런 내용을 딱 알짜배기만 딱 들어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거든요. 물론이죠. 네. 저희가 홍보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네. 저희도 매년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고 진행을 하지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집합적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게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하는 기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혹은 지역에 가서 그냥 팜플렛만 나눠주고 집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 국민이 같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무언가 매뉴얼을 좀 만들고 싶기는 한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오히려 전 역으로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게 들어가면 오히려 혼란스러우니까 네, 대표 번호랑 그리고 신고자가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게 안심이 돼야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 어떤 게 학대인지 이게 딱 세 가지 그 부분만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사실 이런 피해 아동들한테도 자신들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팜플렛을 통해서 그런 아동들한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정말 움직이고 뛸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짜. 네. 큰 기대는 안 해요. 큰 기대는 안 하고 1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딥하게는 아니 그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항상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에 주변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에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이디어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 팬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짜 태준하게 우리 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고 너무 좋죠. 사실 아티스트하고 팬과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외적으로 뭐 행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소통일 뿐이지 정말 같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하고 또 그분들하고에 대한 추억도 있지만은 뭔가 수익성이 아닌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관심을 받아야 되는 아들이자 딸이자 또 저한테는 동생들이자 그 친구들에게 정말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희 팬분들하고 좋은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사실 트로트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정말 우리나라 힘들었을 때 되게 그 한을 흥으로 뭔가 풀려고 이겨내려고 사실 트로트가 탄생이 됐대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아픔도 정말 조금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 정말 여러분들도 가슴 한쪽이 정말 꼬물거릴 정도로 분명히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건강하게 태어날 우리 아이들 또 성인들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정말 힘을 주자.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 이 프로젝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수익성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인식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